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유니스왑 같은 곳에서 이제 USDT 같은 테더 같은 걸로 바꿨을 때입니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교환할 때 이전의 자산을 팔고 새로운 자산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양도 차익과 세금이 확정되긴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갖고 있지 않을 뿐인 거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과세 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요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종종 이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면 댓글이 달리고, 올려드리면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 질문들 좀 모아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 세무 관련한 질문들을 강연 때 많이 하세요. 저희 전문 세무사님하고 같이 또 하면 세무사님한테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또 질문들이 비슷한 게 많아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요 댓글 질문 그대로거든요. 지금 남겨드린 거. 올해 안에 국내 거래소로 모든 코인을 옮겨놔도 거래 내역 같은 거를 모으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과세가 되는지, 요 질문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는 저희 채널에서 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해요. 이제 코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면 수익 22%뿐만 아니라 소득 금액이 건보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좀 어떻게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세무사는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현행 소득세 이제 법이랑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정된 부분과 또 확정 안 된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올해 안에 국내 거래소로 모든 코인을 옮기면 거래 내역이 필요한가요? 이거거든요.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7년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이제 의제 취득가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6년도 12월 31일 시가와 올해 말 시가죠. 요 시가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시가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투자자에게 꽤 유리한 규정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3천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2026년도 12월 31일 올해 말이죠. 시가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를 1억 원으로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이후라면 내년에 1억 2천에 내가 팔면 과세 대상 금액은 2천만 원만, 2천만 원을 수익으로 간주하고 거기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 빼고 22% 세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죠. 내가 2027년도 이전에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자 보유하다가 내년에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넣어서 판 거예요. 만약에 올해 거래소에 갖고 있었다면 올해까지도 거래소 데이터들은 국세청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하니까, 특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 개인 지갑 갖고 있었던 걸 하려면 내가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이장우의 어떤 관리한 지갑에 이 자산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증빙하는 그런 건 필요합니다. 만약에요, 취득가를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취득가에 증빙하지 못하면 취득가가 원래는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금액을 다 수익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기본 룰이었는데, 이번에 요거는 아마 개정이 되면서 좀 보완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판 코인이 있는데 이걸 취득가를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 경비 5천만 원만 인정이 되고, 그럼 수익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은 22% 과세, 이렇게가 됩니다. 세금이 1,10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코인인데 내가 취득가를 1억에 팔았는데 8천만 원을 이제 증명할 수 있으면 이제 과세 대상 2천만 원만 되겠죠. 250만 원 공제하고 1,750만 원만 22%. 그러니까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데 해외 거래소에서 뭐 이더리움을 10개를 산 거예요. 계속 해외 거래소 보관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거를 개인 지갑으로 보내서 보관했을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 자체에 보관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이제 이 이더리움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팔았어요. 수익을 봤어.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자산을 매수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데이터에는 매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 거래소 갑자기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를 구매한 내역도 없고 2027년 이전에 이 사람의 자산이었던 것도 증빙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득가를 증빙 못하는 이런 케이스에서 발생합니다. 그럴 때 아마 기본으로는 취득가 증명을 못하더라도 50%까지는 반영해 주겠다. 이게 현재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과세가 될까요?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은 과세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뭐 이것의 진짜 질문 이런 거겠죠? 추적이 안 되면 뭐 세금도 없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기준은 어디에 보관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도 차익이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것만 좀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과세가 매겨지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 있죠. 뭐 해외 거래소나 뭐 개인 지갑은 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게 아닐 것 같고 또 개인 지갑 실제로 아니고 그러니까 뭐 숨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결국은 내가 개인 지갑에 보유를 하는 케이스가 내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요.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다가 다시 돈이 필요해서 업비트로 보내가지고 매도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 경우에 과세 시점은 언제요? 업비트에서 딱 매도하는 순간, 그때 과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소는 또 이 가상자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명세초를 다 제출을 하죠. 다 집계가 되는 겁니다. 원천징수가 지금 거래소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뭐 가이드 나온 거 못 본 거긴 했는데 거래소에서 원천징수까지도 가능하겠죠. 프로세스가 발전하면 이런 것들도 발표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업비트에서 구매를 해요. 그리고 개인 지갑에 보내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다가 이거를 거래소로 와서 파는 게 아니라 디파이, 뭐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꾸는 거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원화로는 못 바꾸니까 테더로 교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칙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과세 시점은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유니스왑에서 수합하는 그 순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법상 보면 코인 간에 교환하는 활동이 있죠. 코인 간의 교환에서도 이거를 양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테더로 바꿨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더를 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팔 때 생긴 거,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얘기 들었던 뭐 디파이 서비스 중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원천징수도 없고 그렇다 국세청에 뭐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주체가 존재하지도 않죠. 그리고 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득가 증빙도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본인이 다 증빙을 잘 남겨둬야 되는 이런 미션은 있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것까지 잘 해주는 서비스들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수요가 많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좀 안전하다.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시로 들기 위해서 김민수 씨를 좀 등장을 시켰고요. 김민수 씨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어떻게 좀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 3월 달에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됐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20개를 샀어요. 6천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개당 300만 원에.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개인 지갑으로 보냅니다. 메타마스크라는. 여기까지는 과세 이벤트가 아니죠. 그리고 본인 자산을 그냥 본인 지갑으로 옮긴 것 뿐이니까요. 이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또 보관을 하다가요. 2027년 9월 달에 이더리움 가격이 450만 원까지 올랐다고 쳐요. 그때 보유 가치는 9천만 원이겠네요. 이때 이제 평가 차익을 3천만 원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좀 생기긴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때 다시 이제 업비트로 보내서 매도를 한다고 치면 업비트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죠. 뭐 양도가 9천만 원, 취득가 6천만 원, 차익 3천만 원 받네. 그리고 거기서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이제 세액 22% 곱해서 이제 세금이 605만 원이 이제 픽스가 된다. 뭐 그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점이 좀 있기는 한데 뭐냐면 업비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더리움 20개가 들어왔다라는 사실만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거래소에서 산 게 좀 대체로 좀 매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체로 매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고객이
이전에 6천만 산 게 있으니까 지금 9천만 팔았으니까 이게 되는데, 만약에 거래소를 바꿔서 입금하거나 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아마 본인이 또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유니스왑 같은 곳에서 이제 USDT 같은 테더 같은 걸로 바꿨을 때입니다. 또는 테더가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꾼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환을 하는 시점에도 현재 세법상으로는 교환할 때 이전의 자산을 팔고 새로운 자산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양도 차익과 세금이 확정되긴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동일하게 테더로 바꿨지만 양도 차익이 3천만 원 발생한 거예요. 세금 605만 원이에요. 다만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갖고 있지 않을 뿐인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본인이 반영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과세당국이 확인할 길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갔을 때 요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뭐 테더를 평생 테더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이 앞으로 쓰여져서 뭐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만,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도 테더 자체로 뭐 쓸 수 있으니까 원화로 바꾸려면 필요가 없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다르겠지만 결국 이거를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원화로 바꿔야지 내가 국내에서 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테더 9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이 입금 기록이 뭐 자동 국세청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과세 당국이 봐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 9천만 원의 테더가 어디서 왔는지, 이것의 취득가는 어떠했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결국 드러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국내 거래소 보내지 않더라도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이제 보내더라도 2027년부터는 이제 카프 제도 때문에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들을 국세청에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결국은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거래소를 이용하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P2P로 이제 그냥 테더를 바꾼 거예요. 이 바꾼 돈을 가지고 나중에 부동산을 샀다거나 주요 자산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의 평소에 수입을 비교했을 때 큰 지출이 있으면 보통 과세당국에서 세금 조사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소명이 좀 애매해질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뭐 미신고하고 세무조사 나와서 드러나게 되면 뭐 가산세도 나오고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 나오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의제 취득가 말씀드린 올해 안에 국내 거래소로 모든 코인을 옮겨도 거래 내역이 좀 필요할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도 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이제 건보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